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일주론 강의, 오늘 54번째 시간으로 정사일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의 일주론 강의는 항상 예제를 함께 풀어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제와 함께 공부하면서 정사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정사일주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를 볼 때 그 육식갑자가 양이냐 음이냐 이것을 우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천간은 양인데 지지는 음이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천간하고 지지하고 음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정사일주가 위아래로 음으로 되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지장간을 보시면 사와 안에 지장간이 변경무로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화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화는 음이에요. 인신사에서 임목하고 신금이 양이고 사화하고 해수가 음이죠. 그런데 지장간이 다 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이 지장간만 그렇게 양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이 사화라는 것 자체는 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사일주는 어때요? 위아래로 전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일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사화의 특징은 또 뭐예요? 역마죠. 인신사의 네 글자를 역마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다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으면서 지지가 역마살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좀 강렬하다고 봐야죠.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으면서 좀 강렬하고, 그리고 역마살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속에는 막 역동적인 기운이 막 흘러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똑같이 그러면 비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주가 뭐라 그랬죠?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아래로 다 화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쉽게 말해서 다혈질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기운을 설명을 할 때 이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그렇게 급하진 않다 그래요. 그런데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고, 다혈질적인 면이라는 건 뭐예요?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솔직하다고 합니다. 뭐 솔직한 사람들이 대부분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끝을 보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일주는 대운이 좋을 때, 이 지장간을 보시면은요, 재성운하고 식신상가운이 다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 좋을 때 재물취득에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화기운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목화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다 그랬죠? 명랑하고 성격이 밝은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 자체도 좀 명랑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정사일주가 이성운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불리해요? 고란살이니까 불리합니다. 고란살이고 비겁 강세로 이성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화기운이 재성운을 극해요. 금기운을. 그럼 금기운이 여기에선 재성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운이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어머니하고 애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정사일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론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주 분석을 잘 하려고 이 일주론을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라는 게 그것 자체로 아주 눈에 띌 만한 뚜렷한 특징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나머지 6글자가 다르더라도 사주마다 일주가 정사일주면 그 정사일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일주라는 것도 나머지 6글자하고 대운의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라는 것도 결국은
예제를 갖고 풀어봐야 된다. 그것이 진짜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남자분인데 미성년자 때는 축구선수나 연예인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연극영화과 가려 했는데 집안 반대로 꿈을 접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모친과 싸워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2013년도는 25살 때죠. 딸들이 엄마하고 싸워서 나가는 건 많이 봤는데 아들이 또 엄마하고 싸워서 나갔어요. 그리고 성격은 과격하고 주변에 따르는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기사년, 임신월, 정사일, 병호시 이렇게 되어 있고 화기운이 몇 개예요. 전체 8글자 중에 5글자가 화기운입니다. 화기운이 엄청 강하니까 지금 이 젊은 그 당시에 29살이었는데 이 젊은 남자분의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화기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화기운이라는 건 연령으로 봤을 때 언제를 나타내요? 청년기를 나타냅니다. 젊은 사람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뭘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뭐 예술적인 활동이라든가 막 춤을 춘다든가 나이트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즐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축구 선수나 연예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도 이 화기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집안 반대로 꿈을 접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또 열정도 되게 강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뭐 못하게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정사일주가 어머니와 애증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모친과 싸워서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성격은 과격하다고 했습니다.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따르는 친구는 많다고 했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영양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갖고 친구들이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기사대운인데 이제 36살부터는 화기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1년운도 이제 무술년서부터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화기운이 하나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주는 화기운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은 좀 나아진다. 그러니까 30살이 되면서 30대에 접어들면서 20대보다는 부모 속을 좀 덜 썩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분은 경영학 박사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는 뜻이에요. 소비자 단체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유부녀고요. 아들이 한 명 있고 주말부부라고 합니다. 뒤끝은 없으나 불같은 성격이고 정치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이 을사년 무인월 정사일 갑진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고요. 빨간색 화기운이 3개고요. 그리고 목기운이 3개입니다. 목화가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죠? 표정도 밝고 그리고 명랑하다 그랬어요.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토금수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목화가 강한 여자를 만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토금수로 되어 있는 남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주 명랑하고 말도 잘하는 그런 여자가 딱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지를 보면 역마살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기운도 상당히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호는 별론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으니까 이혼하지 않고 잘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성운이 강하니까 이분은 학문 쪽으로 상당히 발달된 분이면서 식신상간은 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식상운이 2개가 있으니까 말하는 쪽,
그래서 학생들을 가리킨다든가 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막 연설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기운이 없는데 금기운은 재성운으로 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보다는 학문, 명예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51세서부터 60세까지 사명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학계에 있다가 이제 정치 쪽에 입문해가지고 막 수갑 차고 교도소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살이라는 점에서 이 50대 운은 좀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학 2학년 휴학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고집대로 휴학하고 4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고 태평하고 급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이 신민년 무술월 정사일 정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가 27살이에요. 그리고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3개나 되니까 고집이 세고, 그리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4개나 되거든요. 반면에 관운을 나타내는 수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운이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준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분처럼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공무원 쪽보다는 자기가 뭘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킨다든가 아니면 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강한 사람들은 창의력도 뛰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좋은 운을 만났을 때 어떤 뭐 쬐끄맣게 자기가 뭐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면 한 가지 오행이 강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토기운이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식신상간운에 맞는 방향대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4번이나 계속 시험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일을 지금 계속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어때요?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풀리면 모르는데, 그래서 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다든가 그런 모르는데 벌써 4년이나 떨어지고 계속 그 집에서는 돈을 갖다가 보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공무원 준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이 안 됐을 때는 누구랑 다투겠어요? 엄마하고 다투죠. 그래서 엄마하고 다투다가 이제 뭐 엄마하고 이제 관계가 아주 막 돌아서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사주가 바로 사주 상담 같은 거 하면 괜찮다고 봐야죠. 식상운도 강하면서 열정도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사주 상담 같은 거 하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자대운이 끝나고 내년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신축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축토가 딱 들어가면서 어때요? 축술미 사명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세서부터 37세까지의 운이 사명살이니까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다른 일을 공무원 같은 거 말고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사일주를 예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